회사의 새 이사가 경험이 없거나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빌 미첼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괴롭히는 것은 크리스 브라운이 프레데릭 윌슨의 딸인 회사 창립자 윌슨과 결혼하여 일자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회사를 위해 일하며 회사가 성공적인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윌슨은 안타깝게도 1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직원들은 상황이 크게 변할 것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크리스 브라운이 사무실에 도착했고 그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거기에 있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빌 미첼은 리더십의 변화가 대부분의 직원을 괴롭히지는 않지만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느꼈습니다. 크리스는 회사 내에서 신속하게 자신의 규칙을 설정했지만 비즈니스 확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목표는 새 이사가 비즈니스의 미묘한 차이를 무시하여 회사의 모든 측면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여러 번의 잘못된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직원들이 이익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급여 삭감을 불평했지만 크리스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처음 경영진을 인수할 때 감히 발언한 사람들을 해고했습니다. 빌 미첼, 새 이사에게 자신의 전략으로 인해 회사가 불가피하게 파산할 것이라고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면에 크리스는 직원들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는 직원들이 그만두고 회사의 생존이 위태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폴아웃에 무관심했습니다. 2년 전 카페에서 아내 제시카를 만난 크리스 브라운은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무 관련 문제를 알지 못했습니다. 즉시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지만 크리스는 고인이 된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이 직면하게 될 다가오는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직장에서 행복한 행운을 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리스는 매우 훌륭한 여성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고 그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커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프레드릭 윌슨 제시커의 아버지는 당시 이미 불치병을 앓고 있었고 자신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윌슨은 크리스가 처음 만났을 때 좋아하지 않았지만 제시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관계를 망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를 고려할 때 그녀를 지원할 수 있는 파트너 윌슨은 제시커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크리스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윌슨은 제시커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제시커는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의심을 일축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윌슨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일주일 후 제시커는 크리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사망했습니다. 크리스는 결혼 후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부를 물려받았지만 아버지의 회사의 돈에 대한 책임이 없었으며 아버지의 회사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제시커는 크리스에게 친구와 함께 마이애미 여행을 가며 부탁을 했습니다. 크리스는 황홀했습니다. 제시카가 없는 동안 새로 발견한 독립성 보너스와 급여 지연에 대한 직원의 불만은 이 회사에서 최고조에 이르렀고 동시에 나이가 많고 눈에 띄는 혹이 있는 새 청소부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일하기 시작하자 HR 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성은 낡은 옷과 흐트러진 머리로 주목을 끌었고 그녀의 독특함으로 인해 HR 책임자인 빌 미첼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맨더는 빅터 휴고의 유명한 책에서 콰시모도의 아내와 비교되어 그녀가 널리 조롱당했지만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그녀를 놀리게 했습니다. 빌 미첼은 그녀에게 친절을 보여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맨더는 그녀의 험프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을 유지하고 괴롭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맨더의 노력은 일주일 이내에 깨끗한 사무실을 만들어 직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심지어 크리스 브라운도 신화를 강조했습니다. 빌 미첼에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작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언급했을 때 저임금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 말한 후 크리스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크리스가 고용한 남성 잡지 모델처럼 보이는 새로 고용된 조수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작업 결과와 관련되지 않은 이유로 그의 조수인 바어브런은 자신의 지배력을 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어맨더를 놀리고 특정 특권을 누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맨더는 당황하지 않고 어맨더가 노력한 후 더욱 열정적으로 청소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인 승리로 여기고 회사의 젊은 이사와의 관계 때문에 부분적으로 뜨거운 연기를 계속하는 바바라를 멀리하십시오. 직원들은 크리스와 바바라가 바람을 피웠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만다가 이사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와 바어브런은 이상한 대화를 나누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바어브런은 언제 함께 이사할 것인지 물었고 지금은 버지트 모텔지에 머물고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크리스는 처음에는 불편해하는 표정으로 어맨더를 바라보았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만들 거래에 대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극도로 부유한 사람은 당황함 아만다는 그녀가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자신의 감정을 조절했습니다. 여주인도 이사도 청소부 아줌마가 사무실 청소를 마쳤을 때의 반응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닫은 후 미래 계획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만다 그녀의 유일한 동료 친구로 성장한 HR 부서장 에마어 미첼에게 다가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떠들썩했기 때문에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와 앞으로 며칠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빌은 잠시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요한 비즈니스 회담이 다음 날 예정되어 있으며 회담의 성공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만다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맡은 이사에 대해 다른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방문객이 도착하기 전에 사무실이 완벽했음을 확신하면서 그녀는 창문의 먼지를 닦고 바닥을 다시 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직원이 다음 날 아침 일찍 나타났고 다가오는 협상으로 인해 사무실에 긴장이 생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크리스 브라운 파트너 회사의 대표자들을 사무실로 맞이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은 자신의 미래가 협상 결과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긴장했습니다. 반면에 크리스는 아버지를 파멸시키기 위해 잘못된 계약을 체결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업무를 처리하고 횡령을 숨기려는 순간 크리스가 최종 서류에 서명하려고 할 때 어맨더가 들어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는 중요한 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맨더에게 즉시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놀랍게도 아만다는 얼굴도 없이 나타나더니 똑바로 서서 작은 손짓을 하며 등에 혹을 쫙 펴고 가발을 쉽게 벗고 주머니에 있던 손수건으로 얼굴에 묻은 화장도 지웠다. 크리스는 즉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돌아섰다. 당시 마이애미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아내 제시카가 그 앞에 서서 냉소적인 인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시카는 남편이 아버지 회사를 파산시키고 도망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의 여주인인 그녀는 크리스에게 그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도록 변호사들이 사건에 모두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시커는 크리스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한 것만큼 아버지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징후를 한동안 받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변장을 하기로 결정하고 직장에 도착했을 때 옷을 입고 혹이 있는 척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배우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연기가 처음이었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크리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주인과 조수 바바라가 묵묵히 따라오는 모습을 알고 사무실을 나가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사의 모든 직원은 젊은 이사의 통치가 회사에 대한 입증된 헌신을 바탕으로 종말을 맞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고 프레드릭 윌선이 확립한 가치 준수 제시커는 빌 미첼을 미첼의 리더십하에 새로운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직원들은 다시 한번 감사와 우려를 느꼈고 제시커가 진심 어린 사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 브라운과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응집력 있는 팀의 일원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정직과 허위가 없는 미래, 자신과 새로운 파트너 사이의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찬 미래를 바라며 제시카를 주저하게 만든 것은 대학 마지막 학년의 책임 때문도 아니고 논문에 집중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를 대신 만나십시오. 할머니 로즈메리 무어는 분열을 일으키고 별 문제가 없는 노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선언하고 즉시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시카의 부모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시카의 부모인 로즈와 조지가 결혼한 지 8년 만에 겪는 결혼 문제에 그녀가 기여한 이혼이 무어의 개입으로 인해 막혔을 수도 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조지의 딸의 친자 관계. 처음에 조지는 자신이 제시카의 친아버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믿기를 거부하며 로즈마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로즈마리가 계속 주장하면서 조지의 의심은 점점 커지면서 자신의 딸이 자신과 전혀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로즈마리가 그녀를 구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고통스러운 의심에 괴로워했습니다. 결혼. 제시카의 부모는 더 자주 싸우기 시작했고 로즈는 거짓 비난을 받는 것에 지쳐서 DNA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로즈는 결과를 예상했고 제시카는 실제로 조지 무어의 딸이었다는 것을 99% 확신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가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인 것 같은 친자 관계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로즈와 조어지는 충격적인 이혼을 겪었습니다. 로즈는 제시카의 양육권을 부여받았고 조어지는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조어지가 나중에 제시카가 실제로 그녀의 아들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결혼했을 때 로즈와의 화해에 대한 모든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친딸인 로즈마리 무어의 태도는 바뀌었지만 피해는 이미 입었고 제시카는 몇 년이 지난 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로즈마리는 제시카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구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제시카는 자신이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완고하기로 악명 높은 제시카는 여전히 자신의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로즈마리는 제시카의 DNA 검사 결과를 알고 나서 더욱 부드러워졌고 그녀를 손녀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어 부인은 제시카가 문 앞에 있는 제시카를 보고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무어 부인은 로즈가 그리고 조지는 그녀를 위해 너무 바빴지만 제시카가 졸업 후 고아원에서 일할 계획을 언급했을 때 제시카의 회사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로즈마리는 재정적 성공을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믿었지만 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언급은 의심스러운 자제하면서 제시카의 친절함을 반영하여 존경했습니다. 로즈메리는 자신의 친절이 부족하여 다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시카는 대화 중에 할머니의 고혈압과 조어지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부족해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시카는 할머니의 의료적 필요를 돌보며 약을 주고 그녀를 침대에 눕히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성실하게 집을 청소하러 나갔습니다. 제시카는 젊은 남자의 오래된 사진을 발견하고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즈메리는 사진을 바라보며 분명히 당황했고 숨이 막혔습니다. 걱정스러운 제시카는 전화를 걸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구급차를 탔는데 로즈마리는 단지 물 한 잔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여성의 질문에 대답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려고 고의로 음료수를 조금 마셨지만 제시카는 자신의 전략을 아주 빨리 알아차릴 만큼 똑똑했습니다. 제시카는 나중에 같은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로즈마리 무어는 결국 인정한 질문을 회피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남자는 당신의 할아버지 제시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과 너무 많이 닮았고 당신이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의 성질도 우리는 그의 진짜 아버지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시카의 뺨이 타오르고 얼굴에 혈액이 급증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왜 내가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렇게 강하게 반응했습니까? 유전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계속해서 DNA 검사를 포함한 그 모든 일로 인해 로즈마리 무어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친절하게 용서해주세요. 제시카 저는 아니에요. 무슨 이유인지 그 나이든 여자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흐느껴 울었습니다. 저는 로즈가 조지에게 불성실했고 다른 사람에 의해 임신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제시카는 할머니의 동기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로즈마리는 청소년기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시카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남은 생애 동안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제시카는 대화를 다른 주제로 전환했습니다. 유품 시간이 계획대로 빠르게 흘러가자 할머니의 전 애인의 사진을 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시카는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는 대학을 졸업한 후 고아원에 갔을 뿐 아니라 자신의 결정에 대해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제시카는 경영진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50년 넘게 개조되지 않은 고아원 건물에 무너져가는 상태만 걱정했습니다. 종종 개조의 주제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제시카는 직장에서 집으로 향하는 동안 구경꾼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버스에서 기다리고 있는 노인이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남자는 이상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외는 매우 추웠습니다. 낡은 재킷을 두른 노인은 뼈속까지 서늘해지는 가을바람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제시카 씨가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낯선 사람은 제스를 바라보며 소심하게 미소를 지으며 예 부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고 집으로 가는 길도 찾을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고 가까운 거리에 4분의 1마일만 있습니다. 멀리 제시카는 노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젊은 여성은 그가 그녀의 제안에 동의했을 때 행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낮잠을 자야 합니다. 도움이 된 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볼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자 제시카는 노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저녁을 먹여주고 손님방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쉬세요. 내일 무엇을 할지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제시카는 노인을 안심시키고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는 오래된 사진을 발견하고 흥미를 느끼며 부드럽게 그것을 만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얼굴이 낯익은 것 같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아, 이것은 내 할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 친할아버지입니까? 제시카는 노인을 정정하여 사진이 창백해지고 희미해졌습니다.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얼굴을 밝히는 그의 눈을 통해 깨달음이 번쩍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어렸을 때의 저였습니다. 부인 네. 저는 기억력 문제가 있고 제가 가져야 할 것을 항상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경기장에 있는 저입니다. 배경은 지금까지 가장 큰 록 밴드 중 하나가 공연했던 곳입니다. 노인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믿기 위해 애쓰며 중얼거렸습니다. 제시카는 도울 수 없었지만 나이 많은 손님들의 얼굴과 사진 속의 낯선 사람들 사이의 놀라운 유사성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그걸 제대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제시카는 그 노인이 자신의 성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아침에 처리하고 이미 늦었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원망했습니다. 제시카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나 누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불안한 기대로 밤을 보낸 후 일찍 방문했습니다. 제시카는 문 손잡이를 비틀다가 문간에 양복을 입은 3명의 젊은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롤스로이스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부의 상징이 주차된 마디였습니다. 뒤에 있는 문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부인이 남자 중 한 명이 우리가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알프레드 미선이 깜짝 놀라서 제시카는 눈썹을 치켜떴지만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데려간 노인이라고 그 남자가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유감스럽게도 그는 처방전을 잊어버린 후 어제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애처럼 행동합니다. 정말 큰 일이 될 것입니다. 낯선 사람은 제시카가 물어보기도 전에 당황한 표정을 관찰하면서 제시카가 남자가 미스터 씨에게 준 것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말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약을 바로 가져갔고 기억을 에워싸던 안개가 천천히 거쳐 수많은 사진과 추억이 표면으로 떠올랐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진 속의 남자는 제시카의 할머니와 헤어지기 직전에 찍은 알프레드 미선이다. 엘프리드는 길고 다사다난한 삶을 통해 아들에게 맡긴 동안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엘프리드는 로즈마리 무어와의 이전 관계에서 얻은 또 다른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마 어미선이 고아원의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 알게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를 도와준 손녀도 있었습니다. 그는 혁신과 성장을 돕기 위해 상당한 기부를 했으며 그 결과 고아는 곧 놀이터와 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악,